여론조사 전문가이시죠.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로 새 얼굴이십니다.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먼저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한 거죠? 김춘석 본부장? 예, 그 정부에서 지난주에 그 이른바 포용국가 아동 정책 발표를 했죠. 그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러 부서들이 나와서 근데 그 민법 그 915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하는 또는 교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 민법 915조거든요. 예. 이것을 좀 개정하겠다 밝힌 건데 이게 이제 그 아동복지법이 또 있습니다. 그 아동복지법의 그 5조 2항에 보면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그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네. 그 두 조항이 좀 상충되는 거죠. 상충될 수도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정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좀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거고 경찰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수사 그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그 훈육 그리고 또 정서적 학대 이것에 대한 그 기준을 또 제시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면 그 학대로 규정돼서 처벌은 가능한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처벌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가정교육 위에서 매를 드는 것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고 가정 내 문제는 좀 가정 내에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법 915조 역시도 이게 1960년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항이고 훈육과 학대 구분이 모호하다. 기준이 뭐냐. 사실 SNS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법적으로 아예 체벌 금지하는 법을 다 만들고 있죠? 예, 그 1979년에 이제 스웨덴이 가장 처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54개국에서 부모 아동체벌 금지한다 이런 법으로 만들었고 사실 한국과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다뤘었는데 일본도 최근에 그 자녀체벌 금지한 아동학대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제출이면 아직 거기도 통과는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도 지금 2011년에 그 유엔 아동관리위원회 이쪽에서 그 정부의 체벌이 아동에 대해서 그 폭력을 정당으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한 거고 그때부터 이제 그 체벌을 금지하는 그런 권고를 받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이번 정부의 그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서 그러면 제도로서 이제 금지하는 것 이런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민법 915조에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요 대목을 좀 고쳐보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빅데이터 상의 체벌의 언급량은 어때요? 그러니까 2010년이 좀 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10,000건이 채 언급이 안 되는데 2010년에 한 16,000건 정도 그리고 2011년에 뭐 7만 건, 5만 건, 4만 건 쭉 하다가 2016년에 한 11만 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6만 6천 건. 사실은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0년은 뭐였냐면 교사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관심도가 좀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또 줄었다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2014년에도 사실은 그 순천 고교생이 체벌받다 숨진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꾸준히 늘었다 줄었다가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체벌에 대한 그 긍정 부정 감성어는 비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벌 금지법 개정 보도 이전과 이후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부정 감성이 한 50% 정도 상회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뭐 17년, 8년까지도 보면은 꾸준하게 한 부정 감성이 50%, 긍정 감성은 20에서 25%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난주 법 개정 보도가 나간 이후에 봤더니 긍정이 18.2%, 부정이 26%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립 감성어가 과반 이상이라는 걸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판단 유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체벌을 금지한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막상 법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잠깐만 이거 그러면 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알겠어요. 잠깐 멈칫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주로 뭐 가혹한 체벌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나고 누가 죽고 그렇죠.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부정 감성어가 되게 높았는데 네. 이번에는 민법 바꾼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자. 네, 나도 집에서 아이들 회초리 드는데 네. 이것까지 그럼 금지해야 되나?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러네요. 네,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발표 이전에 나온 조사 결과들을 좀 봤는데요. 네. 이제 이걸 왜 살펴봤냐면은 사실은 현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인식,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차원에서 한번 본 그렇죠. 거거든요. 예. 물론 이 조사 대상자들은 일반 성인들입니다. 예. 교육이나 훈육 목적이라면 체벌을 해도 된다. 응답이 참 재미있게 모든 조사가 한 70%를 상회해요. 아 그래요. 상당히 좀 관대한 편인데 이게 네. 지금 시기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보니까 2011년에 조사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했었는데 이때도 체벌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찬성 응답이 75%였어요. 어이구. 근데 2017년에 복지부에서 했던 것도 보니까 유사한 질문에 한 77%가 체벌이 필요하다 이야. 응답을 했고 또 작년에 유가정책연구소에서 했던 결과에도 따르면은 73%가 또 그래요. 체벌은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기에 상관없이 그래요. 우리 국민 한 4명 중에 3명은 좀 놀라운데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혹시 그 빅데이터 상에서 체벌하면 뭐 나쁘다가 많아요? 필요하다가 많아요? 어때요? 일단은 그 빈도수를 보면 반대한다라는 그 키워드가 가장 많습니다. 4,800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필요하다도 한 2,100건 정도가 되니까 사실 필요하다라는 반응들도 꽤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긍정 키워드 보면은 필요하다, 사랑, 좋다, 윤리적이다, 가능하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한다, 거부한다, 슬프다, 부당하다,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아까도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꽤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체벌과 필요를 동시에 쓴 키워드에서 감성어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체벌이 왜 필요한지가 예.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랑해서라는 응답이 한 3% 정도 됐고 사랑해서. 예. 하.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가 21%, 그리고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18%, 다른 훈육에 비해서 쉽다 13%, 아하. 효과가 좋다 9%, 뭐 기타 응답 1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때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효과 좋다, 다른 훈육에 비해서 쉽다는 거는 이제 매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쉽게 이제 제압이 된다라는 것이어서 그렇죠. 이거는 심할 경우는 학대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체벌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폭행이다 32%, 습관이다가 21%, 범죄다 17%, 지나치다가 15%, 스트레스를 풀리는 것이다 8%, 기타가 12%예요. 예. 그러니까 예. 반대하는 이유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나타납니다. 아까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한 조사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대상으로 정말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는지 같은 걸 조사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체벌이나 인권은 결국 당사자들의 문제, 당사자들의 의견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06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가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유엔 아동인권권리협약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조사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정부 발표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 이제 지금 요즘에 관심사가 어쨌든 부모로부터의 체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았다. 응답이 26%, 어이구. 체벌을 받지 않았다 74%였습니다. 이 이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1년에 1, 2회 정도 18%, 2, 3개월에 1, 2회 정도 4.7%, 그다음에 한 달에 1, 2회 정도 2.3%, 일주일에 1, 2회 이상이 0.9%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프로에서 항상 퍼센트를 말할 때는 정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좀 소수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1%라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가 한 434만 정도 되거든요. 1%만 하더라도 4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만 명 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비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숫자로 확인해야 될 그러네요. 그런 또 수치로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걸 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구분해서 좀 보니까 예. 이게 또 의미가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1, 2회 이상 체벌을 당한다는 응답이 1.5%, 중학생 0.9%, 고등학생 0.5%. 즉 학년이 낮을수록 어릴수록 체벌의 비율이 높죠. 높다. 이게 사실은 지금 그 아동을 대상으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추론을 해보면 그만큼 아동이 그 나이든 그나마 청소년들보다도 체벌을 더 당할 개연성이 높다. 충분히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은 2016년에 그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한 18,000건 이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76%입니다. 예. 그만큼 아동 학대가 이제 가정 밖보다는 가정 안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체벌에 대한 관대한 국민 의식 그리고 체벌이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이런 게 입증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체벌에 대한 인식을 빅데이터 연관 키워드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 좀 젊은 층들도 많이 의견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고 폭행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반면에 예.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한 2,300건 언급되면서 세 번째로 많거든요. 예. 그 뒤를 이어서 뭐 학대나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결국 이 SNS나 인터넷상에서는 체벌에 대한 인식 자체는 교육보다는 폭력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젊은 층들이 많이 반영된 거죠. 그렇죠. 예, 다만 그 필요성과 실제 행동 이어지는 건 또 다른 차이가 다르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연관 키워드 5번째가 인권인데 아동,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 조사에 따르면은 가정, 학교, 우리나라에서 각각 그 청소년 직접적으로 얼마나 본인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가정에서가 이제 제일 주목이 되는 건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0.8%,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4.0%, 두 개 합치면 한 4.8%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 수치의 의미를 사실은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 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2013년에는 응답이 9.9%였어요. 반절이 줄었죠. 보면 사실 추이로는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분명히 줄어들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5%라면 20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아동 학대로 뭐 목숨까지 잃고 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지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네요. 예. 두 분은 체벌에 대해서 어떤 기억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얘기 마무리 지으면서 한마디씩 좀 해보세요. 김주석 본부장. 저는 집에서는 뭐 그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형한테 많이 맞았고요. 학교에서는 중학교 때 뭐 수업 시간 1시간 내에 맞아본 그러니까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정말 막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는데 예.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전민기 팀장. 저도 이제 아버님이 좀 엄하셨어요. 사실 가끔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악몽으로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아직도요? 맞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 발생적인 키워드가 아니에요. 체벌이라는 게 예. 언론에서 좀 건드려줘야지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공론화시킨다든지 언론에서 다뤄줘야지만 이런 인식이 좀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민법 개정 방침을 밝히니까 논란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오늘 빅데이터나 여론조사 결과까지 확인해 본 거 아니에요. 예. 확인해 봤더니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예. 여전히 우리 국민 성인의 4분의 3은 체벌해도 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 누구죠? 김혜자 선생님이 한 말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얘기를 꼭 좀 전해주고 네. 싶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